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가 10년 만에 서울시로 돌아오면서 부동산 정책에도 일대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존 도시 재생 중심에서 오세훈식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로 정책 기조가 바뀔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 진행을 가로막은 각종 규제가 풀리면서 멈췄었던 대단지 재건축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오세훈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공급 실패를 불러왔다고 비판하면서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을 1순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선 용적률, 층수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통해 억눌렸던 민간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라고 합니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수립된 한강 아파트 35층 제한 규제가 대폭 수정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있어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2014년 한강변 50층 규제가 도입되면서 50층 재건축을 추진했던 강남권 주요 단지들은 사업성이 낮다며 사업을 한동안 미뤄왔습니다. 이번에 층수 규제가 풀리면 그동안 층수 문제로 시와 갈등을 빚으며 재건축 진척에 더뎠던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대치동 음마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어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 대규모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성수 전략정비구역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주택건축본부는 13일 오세훈 시장에게 업무 보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12일로 하루 앞당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세훈 시장에게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포함한 주택 정책이 긴급 현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오세훈 시장은 최근 3년간 묶어놨던 재건축 아파트 주요 단지 규제를 순차적으로 풀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11일 서울시가 지난 3년간 재건축 주요 단지를 인위적으로 묶어놨던 것은 민주적인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적으로 무리하게 붙들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안전진단은 이미 통과했으나 서울시의 지구단위 계획 등 행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여의도 시범 아파트 단지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단지들은 오세훈 시장의 지시만 있으면 언제든지 민간 주도의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선거기간 취임 후 일주일 안에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아파트 규제를 한꺼번에 풀 경우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어 아직 대선을 앞둔 상황에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면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울시장이 바뀌자마자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재건축 단지들의 호가가 2억에서 3억 상승한 것은 물론이고 매물 풍기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아파트 규제를 완화할 시기가 왔는데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도록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부동산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전진단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게 돼 있는데 안전진단이 재건축 시기가 됐다고 알리는 절차가 아니라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8일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주택 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심의, 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오세훈 시장의 주택 공급 구상을 겨냥한 것이지만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는 정부와 서울시 모두 같으니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또 오세훈 시장은 10일 서울역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임시선별 검사소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현안 질문에 답하면서
높아진 공시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따라서는 더 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준비 작업으로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의 경우에는 재조사해서 왜 동결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며 다음 주 초에 관련 실국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당초 공약 드린 대로 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세금 인상과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이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울시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보고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를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책 관련주는 서울시장 당선 이후 대부분 한두 번씩 급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꺼질 이슈로는 보이지 않고 눌림목을 공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주, 건설자재주, 페인트주, 인테리어 리모델링주, 시멘트주 등이 이와 관련이 됩니다. 그 중에서 당선 후 가장 시세가 좋았던 벽산, 일성건설, KD를 알아보겠습니다. 벽산은 건축자재 생산을 목적으로 1971년 설립되어 1972년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건축자재의 제조 및 판매를 주 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익산 공장을 비롯한 6개 공장에서 단열재, 천장재, 외장재 등의 건축자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본사를 비롯한 부산, 대구, 대전, 광주의 4개 지점과 기타 영업소 등 전국에 걸쳐 폭넓은 유통망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를 통해 건축용, 공업용, 선박용, 중방식용, 피혁용 도료의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고 가정용 레인지우드, 빌트인기기 및 환기 시스템, 환기 청정기 관련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며 또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및 공급에 관련된 판매, 라이센싱, 로열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성건설은 1978년 설립되었고 1989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철도, 지하철, 산업단지 조성 등 토목공사와 아파트, 콘도미니움, 건물 신축 등 건축공사, 녹지 조성사업 등의 조경공사, 그리고 아파트 분양사업 등으로 성장해온 종합건설회사이며 SOC 사업, BTL 사업, 아파트 재건축 사업, FED 공사, 해외공사, 환경플랜트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1년 대구경 파일 시공을 위한 집안 굴착 가이드 케이싱 및 이를 이용한 집안 굴착 공법을 특허 출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장 상황의 적용성에 따른 RCD 대안으로 굴착 시간, 공정률, 원가율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KD는 1974년에 설립되었고 2000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건설 부문과 전자 부문, 패션 부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건설 부문은 상가, 오피스텔, 집합 건물, 아파트 등을 직접 건축하여 분양하거나 동건축물에 대한 수주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최적의 입지를 발굴 및 개발하려고 하며 아람채, KD 유프라자와 같은 고유 브랜드를 가지고 경쟁력 확보 및 아파트 품질 향상, 지속적인 원가 절감 노력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전자부문은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합금 등의 경양 금속 소재를 사용하여 휴대폰 등의 휴대용 IT 기기의 외장 및 내장재, 조립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동화기업, 한신공명, 국보디자인, 라이온 캠텍, 조강페인트, 히림 등 여기서 언급하지 못한 여러 기업이 있습니다. 나열한 순서는 임의의 순서이며 주가 상승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투자를 강요하거나 부추기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의 사실 유무를 떠나 투자 판단은 자신의 몫입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고 또 다른 주식 이슈와 관련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